저는 이제 문화 쪽이니까 일부러 왔죠, 경주에. 그래 와서 저는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지키는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첫째 제가 이래 구할 때는 개발 안 되는 곳 이런 거였고, 그다음 이제 뭐 세 가지 보통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잖아요, 그죠? 사연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 1번이 저녁 노을 볼 수 있는 곳. 저녁 노을 보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막 슬픔을 느끼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인근에 문화유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문화유적이 굉장히 왕릉들이 예, 절비하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영원히 개발 안 되는 곳이 어디일까? 물론 뭐 세상에 영혼은 없지만은 저는 그런 조건으로 경주에서 정착한다는 계획을 하고 30대에 그래 만 30년입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동네 왔는데 오늘 뭐 이 주위를 안 보시는데 상당히 아마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좋은 곳입니다. 저는 전국의 문화유산을 전체적으로 다 이래 보니까 그때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잘 보호를 못했어요. 난개발이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이 정부가 그때는 이랬어요. 정부라든지 지방자치 정말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령 방구대 안각화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우리가 알다시피 한일 월드컵 때문에 그때 아마 방구대 관광 개발을 했어요. 할 때 저는 이미 그때 아마 당대에서 제가 국내 제일 많이 안내했죠. 국내 사람들. 그러면서 걸어서 가는 그 어떤 느낌과 이거를 제가 체험했죠. 그래서 거기서 관광개발 지금 안각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형차 80대였어요. 원래 계획은. 그리고 완전 구름다리, 지금 천전리에서 건너편까지 구름다리를 하고 뭐 이런 개발 프로젝트예요. 원래 정부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막 총대를 맸죠. 그래가 좀 반대하는 사람 모이라 해가 했는데 제가 해외 갔다 오니까 저를 또 대표로 해놨어요. 저는 대표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 한국 문화를 제가 이제 알리기는 제가 제일 먼저 이제 했죠. 그래, 제가 이제 방대 사랑 시민연대 대표를 하면서 울산시하고 엄청 싸우면서 정부하고 싸움을 했죠, 그때. 그래서 방구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죠. 제가 했던 그 한 80%는 성공했어요. 어떤 말이면 식당, 그 원래 식당이 8군데 있었어요. 근데 한 군데 빼고는 다 이제 철거하고. 그때는 울산에 식수가 또 그게 식수였었을 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길. 그 지금 천전리에서 길이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구름다리였거든요. 그 첫 계획이.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로 다녔나? 그럼 옛날 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 길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데크 낳고 천전리 건너편 그 길로 그런 식으로 해가 제가 할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울산 같으면은 병영성 살리기라든지 그리고 지금 울산에 하나 더 질문이 아니신데 태화루 같은 경우 저 때문에 거기 서게 됐어요. 뭐 그런 걸 뭐 사연이 원래는 다 동강도 밑에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경주 와서는 불국사 위에 석굴화 모형을 그게 또 만든다고 정부에서 다 통과됐어요. 또 이거는 아니다. 뭐 이래가 결국은 이제 캔슬 시켰죠. 어떻든 뭐 사연이 하도 많아가 그 사연은 제가 하도 시간도 없는데 안 하면은 제가 가슴이 아파서 한 거죠. 문화를 안다는 것이 그리 참 힘들어요. 모르면은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알아서 제가 괴로워서 제가 그 괴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죠. 뭐 그래 정부하고 싸우면서 이것저것 많이 했죠. 지금 경주에 보면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저 산에 이 굴뚝이 있을 겁니다. 굴뚝 보면은 거기도 제가 반대하다가 실패 쓰레기 소각장이거든요. 지금 집 건너편에 뭐 그런 걸 많이 했죠. 저는 이제 원래 이 그림을 이제 그리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문화유산 쪽으로는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 뭐 알다시피 이제 박재동이라고 그 형이 회장이고 내가 부회장이고 이제 87년이죠. 이용준 선생도 같이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회원인데 그때 일주일에 2번씩 우리가 한국 문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 저 작업실에서 서울에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모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문화유산 쪽을 저는 그래 이용준 선생님 어느 날 내가 저기 답사 가는데 그래 거기 좀 갈 사람 있나 이러길래 나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해왔어요. 혼자서.
그냥 이건 하나의 좋아서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이 절터나 뭐 이런 데를 이제 관심 있고 그러다가 다른 회원은 관심 없는데 제가 이제 그래 해가지고 그때 이제 유영준 선생도 책 나오기 훨씬 전이니까 제가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에 이제 그 이용준 선생이 한국 문화유산 답사회를 만들 때 제가 첫 총무를 3년 했죠. 제가 87년부터 3년 동안 첫 총무하면 제가 이제 사람 모아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화유산을 좀 더 총체적으로 이제 연결된 거. 그 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 좋아서 그냥 했고 그러다가 뭐 답사하고 이제 그림하고 이 병행이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에 이미 전국적으로 이제 절터라든지 좋은 뭐 이런 데는 다 이미 이제 섭렵했죠. 그러면서 저는 늘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제가 뭘까. 그럼 이제 총체적으로 저는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죠. 글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인 소양은 아마 그 어릴 때부터 했던 거 그게 포함돼서 아마 그래 됐겠죠.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던 이제 저는 뭐 서예부터 동양을 좀 그리는데 그 지금은 이제 그림은 안 그리고 저는 이제 책을 쓰는 작가인데 기행 작가죠. 기행 작가인데 그림이나 글이나 저는 같다고 봐요. 모든 거. 이 문화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올라가면 다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는 하나의 어떤 그 액자 안 아니면은 화선지 안에 그린다면은 글 쓰는 것도 총체적으로 같이 어떻게 그 모아서 안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같은 거라고 보고 지금은 이제 글 쪽으로 집중하고 있죠. 그 책도 몇 권 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물론 이제 이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도 대가 돼야지 그런 건 다 있겠죠. 누구나 다. 그러나 뭐 저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보면은 물론 제가 붓을 안 놓으려고는 했죠. 옛날에는. 그럴 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 극단적으로 그림이라는 것은 준비가 굉장히 필요해요. 어떤 걸 화선지에다가 뭐 이런데 그런데 그런 극단적으로 어디 가서도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뭐 이런 메모와 같이 병행을 했죠, 이미.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공간이 주어져야 되고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것이 오히려 뭐 좋겠다. 그리고 뭐 저보다 잘 그리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굳이 내까지 뭐 그림만 그려도 되겠다. 아, 우리 집에 이래 보면은 이 고택이 여러 채인데 그 벽이 회벽이 희죠. 근데 우리가 대가 상당히 뱀도 대가 많은데 달빛에 이래 보면 반사돼 가지고 대가 살아있는 그림이죠. 야, 저는 그걸 보고 하염없이 야, 이 인간이 자연보다 못하다 이거. 그 대가 막 바람에 흔들리죠. 그러면서 그 벽에다가 그림이 좀 변화가 되는 거 자꾸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우리가 그 수용 못하겠다. 그래서 자연에 그냥 굴복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달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말 없는데 저 침묵을 하는데 저렇게 울림을 주는데 굳이 뭐 하겠나. 그래 저는 좀 더 편한 어떻게 뭐 내 편한 쪽을 내 글로 바꾼 거죠. 그 아주 그 오늘 달이 뜨면은 내가 벽에 바로 보여줄 수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 정말 다음에 한번 어디 가시다 보시면은 벽이 하얀 벽이 해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림자도 그림자가 쫙 불빛이 비추면은 대가 살아 있어요. 옛날엔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책은 걷는 즐거움 시리즈인데 처음에는 이제 천년 고도를 걷는 즐거움. 그게 2005년에 이제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왔죠. 이거는 이제 뭐 그 뒤에 나온 건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보죠. 이 책은 아까 앞에 책만 빼고 이 책은 경주가 우리나라에서 왕릉이 제일 많잖아, 그죠? 근데 그 왕릉 중에서 전체가 연결돼 가지고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물론 안내서 간단한 건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인문학적으로 좀 더 이 기억 있게 뭐 이런 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왕릉을 전체 왕릉을 걸어서 다 앉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걷는 즐거움은 제가 이거는 왕릉을 이제 즐거움이고 그 앞에 뭐 앞에 책은 뭐 이야기 굳이 안 해요. 그런데 저 책은 처음 책은 북경대학의 교재도실이 있어요. 아이 그래서 근데 저는 인문학에 대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어릴 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국악을 해도 내가 한 자락 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었고
뭐 사을 해도 하겠고 뭘 해도 뭐 이래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건 내 마음이지만은.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 오히려 제가 단소를 배웠죠. 꽤 오래됐죠, 벌써.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항상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게 제가 꼭 불고 싶어서가 아니고, 제가 이 삼손이 뭐 머리카락이 없으면 힘이 없듯이 저는 이게 없으면 마음이 좀 불안하다 그럴까? 자기. 그래서 제가 불 때는 저 혼자 막 이래 불 때는 한 30곡씩 막 불러버려요. 혼자서. 이래. 저는 이제 악보를 안 보고 동료나 뭔가 내가 노래만 정확히 말하면 손으로 그냥 제가 그냥 부르죠. 그런데 뭐 저 식대로 그냥 부르는 거죠. 간혹 해외 공연도 했어요. 여기까지만. 아, 힘든 게, 그건 뭐, 개인적으로 다 자기 식대로 뭐, 힘든 아픔 많잖아요. 가령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뭐, 그럴 때, 오히려, 저는 저 슬픔에서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극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단계를 가령 친구 사이 같은 경우, 친구가 용서하다가 근데 얘는 안 되겠다 카트 했을 때 차라리 편하거든요. 그 전까지 굉장히 괴롭잖아요. 가령 그런 마음이죠. 어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얽혔을 때.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하나의 카타르시스도 될 수 있죠. 저 혼자. 제가 에피소드란 표현을 뭐 하고, 경주에 보면은 이 월명 스님이 옛날에 신라시대 때 달밤에 피리를 보니까 달이 멈췄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문사에 글을 많이 좀 쓰는데, 부산일보에 제가 글을 3년 상부이사를 쓰면서 보름날을 기행해가지고 내가 달밤에 내 혼자서 불어봤어요, 정말. 그래, 그때 한 20곡 이스를 불렀어요, 내 혼자서 밤에. 그래, 딱 눈 뜨니까, 저는 이 피리 볼 때 눈을 안 뜨니까 감고 이래 부르죠. 그래, 한 20곡, 30곡 혼자서 부르고 밤늦었죠, 그때. 그래, 딱 보니까 달이 그대로 있더라고. 달이 그대로 있더라고. 저는 이제 글 쓰고 이럴 때 이제 저 혼자 가거든요. 같이 가면 서로 이 연결이 막 되니까 혼자 쓸 때 저는 현장에서 글을 다 쓰죠. 근데 이제 주로 다는 못 써도 이제 압축해가지고 집에서. 그래서 항상 현장을 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쓰면서 이제 단소들고 저와의 싸움일 수 있죠. 그래 이제 혼자 불 때에 또 그런 거 뭐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은 일단 자기와의 싸움에서 가장 그거 아닙니까, 그죠? 남 싸워서 이기는 거는 간단한 거고 자기가 자기를 이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뭐 이 수호제 우리 집에 오늘 아마 이 날씨가 좀 굳은 날씨라서 뒤에 솔밭하고 내가 이 집하고의 참 이게 한 그림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고향은 원래 묻지 마세요 이런 말은 있지만 저는 이제 경남 의령. 예. 울산에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울산에 물론 군대에서 있었고 뭐 여러 2년 있었는데 그냥 서울에서 이제 저는 그냥 서울에 정착하려고 했죠. 물론 말년되면 내가 이제 전원생활 한다 이거는 돼 있었고 나는 이제 도회지는 한시적으로 내가 있다 생각하고 내 꿈과 이상은 어릴 때부터 도회명의 전원생활 참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이미 했었죠.
그래 좀 울산에는 어떤 인연이 뭐 대가 인연 따라 온 거죠, 잠시. 경주는 내가 또 선택해서 왔다. 보통 사람들이 전원생활 할 때 자기 혼자 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가족 다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도 요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제가 딱 만 30년 전이거든요. 95년에 왔었죠. 왔었는데 아까 이제 그 질문 앞에 제가 왜 그러면 경주로 됐냐는 것은 제가 그 고향을 물으시는데 고향은 제가 옛날에는 어릴 때는 고향으로 간다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지나다 보니까 이 어떠냐면은 고향도 옛날에 위안을 받고 정말 도의지하고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가면은 평온했는데 지금은 막 난개발이고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고향에서 이 위안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 생각은 고향과 애인, 애인도 어릴 때 애인이라 가령 뭐 좋아했으면 뭐 그것도 나이 들면 그때 순수했는데 지금은 뭐 아파트 이야기해서 뭐 애 이야기해서 뭐 막 한사이 깨지듯이. 그래서 제가 결론은 고향과 애인은 그리워하는 곳으로 남겨두자. 그래서 제가 아예 고향은 이제 빼게 또 문화 동선이 안 맞죠. 저는 결국 문화 때문에 왔는데 제가 처음에는 고향은 그래서 이제 안 되겠고 문화 동선이 안 맞고 그래서 부여가 분위기는 맞았어요. 제가 부여는 맞았는데 부여는 문화적이 많이 했고 그리고 경주가 일단 대한민국 제일 많으니까 제가 일부러 경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아이들도 다 해외에 다 나가 있고, 뭐 아들은 캐나다 가서 직장 생활, 딸은 영국 있고, 다 이렇게. 근데 어릴 때 다 있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들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나이 되면 아이들이 연락 안 오나 뭐 이런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개념이 달라요. 저는 어릴 때 사랑을 듬뿍 주기 때문에 오히려 뭐 출장 온다 이러면 내가 이번 주는 오지 마라 이래요. 왜냐면 내가 할 일이 팍 쌓여 있잖아요. 벌써 스케줄.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사랑을 준 것 같으면 뒤에는 나는 친구였지 그냥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창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제가 편하죠. 보통 세컨다수 같으면은 도저히 살면서 간혹 오고 이런 거는 조금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아까 가족이 확 다 오고 좀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집이 조그마한 거 있긴 있었죠. 괜찮은 집이었지만은 저는 이거 책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어느 마을에 어느 기와집이 있고 정도는 다 알죠. 저는 이제 물론 집 보러 간 건 아니고 이제 문화유적 되는 데는 다 갔는데 갔을 때 그 마을에 보면은 기와집 이런 거 많았어요. 그런데 3년 뒤에 그거 가면 또 쓰러져 있고 그렇다가 제가 야, 왜 정부에서 이런 걸 안 하지? 그리고 이거 전혀 관심이 없을 때요. 지금은 이제 한옥 붐인데 옛날에는 방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살려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제가 수몰되는 지역이나 공단이 들어서거나 제가 안 가져오면 없어지는 집을 저하고 있는 안에 다 없어지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95년에 와서 96년부터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4, 5개는 이제 전국에 17채를 제가 가져왔죠, 지금까지. 그래, 7채를 지었어요. 한 채는 여기 균형이 아마 해채고, 지금 서 있는 거는 6채. 근데 요 앞에 있는 요 집은 전라북도 젤카푸집 210년 됐어요. 다 100년 되고. 돌은 다 신라돌에 1300년 된 돌이에요, 우리 집. 원래 우리 집만 해도 되는데. 순조 15년, 1815년에 지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가쁘집이에요. 전라북도 김제 만경에 있던 건데, 적어도 길 때문에 흘리는 걸 내가 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공단 들어서거나, 전부 다 수몰되거나, 이제 이런 거, 이것도 보면은 그 김제 그 만경면에 대로가 뚫리는 거죠, 이거. 그럼 철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칠곡에 저기는 보면은 처음 96년에 가져올 때 경상북도 칠곡, 지금은 외관 위인데 구미 제3공단으로 이 불이 들어갔어요. 확정. 그럼 그 다 전체가 다 흘리게 되는 공단, 지금 제3공단 지역이 됐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흘리면 이제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래, 한옥은 다행히 이 레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전부 다 못을 쓰는 서양 집들은 옮기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끼워 맞추는 거죠, 이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부 다 분리해서 지금 막 못 치고 이런 건 또 이제 안 되죠. 째개지죠. 전부 다 이렇게 끼워 맞춘 거죠.
그래 역조립이죠. 기와부터 한 장 한 장 다 떼는 거죠. 그래가 벽은 허물고 떼가지고서 이제 역조립이죠. 밑으로부터. 아까 뭐 펜션이라 말했는데 제가 숙소로 뛴 건 아니고 제가 지금도 사는 집인데 그냥 그때는 숙소 그 펜션 말이 없을 때거든요. 펜션이라 말은 2000년 전에 나왔어요. 그때 노후 이제 서양의 노후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한 10몇 년 동안 대한민국 온갖 사람 재워줬어요. 이게 숙소가 아니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한 2007년부터니까 뭐 10몇 년 재워주다가 지금 이제 겸용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뭐 4박 2일에서 출퇴근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사는 집이고 오면은 반갑고 안 오면은 더 반갑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보통 뭐 제가 이제 이 2005년 제가 묘하게도 저는 책을 쓰기 전에 옛날에 출판사에서 옛날에 그 집 한 채를 옮겨놓고 집 뭐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옛날에 황토집 짓는 이야기 자꾸 그때 그 집에 많이 하는 사람들 한번 해보자길래 그럼 아무도 그래 올해가 30주년이더라고요. 내가 여기 온 지가요. 그래서 이 집이 210년이니까 내가 그러면 이 사연이 그냥 뭐 자기가 돈 투입해가 짓는 거 이거는 그냥 뭐 사연은 별로 없잖아 보통요. 근데 저는 그 주인이 어떻게 되고 어떤 사연인가 이 사연이기 때문에 내도 재밌어야 되거든요. 상대가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일단은 사연이 좀 많잖아요. 어디서 안동 어디서 가져왔고 어디서 가져온 그 사연하고 해서 올해는 저 책을 써야 되고 또 이제 이미 제가 이제 신문에 연재했던 게 좀 많아요. 그 한국의 절터 이걸 또 폐사지를 걷는 즐거움 이것도 벌써 한 1년 6개월 부산을 오래전에 예약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옮겨온 고택 우리 집 말고 전국에 옮겨온 고택 또 이걸 내가 국내에 처음으로 연재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신문사에 매주 이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올해는 일단 수호제 제가 30년 이거를 한 건 쓰고 그 연차적으로 되면 계속 한국의 절터 한번 정리해야 되고 계속 저는 이제 너무 많이 안 쓰고 한 10건만 쓰고 말랐고요. 저는 이제 이 수호제라는 우리 집 이름에 굉장히 제가 그게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수호제라 하면은 닦을 수가 아니고 지킬 수 그리고 나오 나를 지키는 집인데 혹시 아마 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에서 사상과 철학적으로 뛰어난 다산정약용 그분 글의 수호제 기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 나오는데 잠시 앞에 이제 설명하면 그분이 다산정약용 아는데 자기 형님이 세 분이 있었는데 바로 세 번째 형님 정약종은 같이 그때 매를 맞아 죽었고 그 위에 형님이 우리가 보면 영화에 자사너버 나왔던 그 분이 있잖아요. 그죠? 정약전. 약전이 둘째 형님이고 제일 큰 형님이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분이 정약현이거든요. 현. 약현. 그분 집 이름이 수호제입니다. 수호제인데 동생 보고 글을 써달라지. 야, 너 좀 긁게나 하니까 우리 집 당호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써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했대. 참 우리 형님 촌스럽다. 집을 누가 나를 지킨다 이거거든요. 형님 참 촌스럽다. 뭐 형님 누가 말로 지키려노. 차라리 무슨 달을 희롱한다. 뭐 농원을 쌓고 멋있는 거 안 하고 뭐냐. 그래서 자기는 그걸 써가 이제 기왕 이제 써가줬대. 그리고 그분이 이제 두 번째 기왕에 여기 장기지 않습니까? 그래가 이제 황사인 백서사거든 압송대가 죽을 고비 넘기고 이제 강진으로 가는 그분 일생인데 그 장기에서 기록이 수호제 기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그때 이제 쓴 거를 이제 굉장히 후회하죠. 그 뭐 제가 의역으로 한두 마디 하면 뭐 옛날에 이름은 누가 훔쳐가는 것도 아니요. 밭같이 치고 가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 언제 내 몸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구나. 그리고 한 번간 나는 돌아지 않구나. 그러면서 미인 이야기부터 쫙 나오면서 명자의 말을 인용하죠. 세상에 지킬 것은 나뿐이구나. 나는 나를 지키지 못해 기양왔구나. 쓰는 게 이제 수호직인데 꼭 제가 뭐 그걸 뽕봤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좋은 글이야. 옛날 다 뭐 좋은 글 있죠. 그래서 제가 나를 지키는 것이 나는 무엇일까? 나는. 그래서 제가 당호를 수호제라고 했고, 그래 앞으로 이건 이제 수호제 이거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제가 다른 사람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제가 수십억 투입해가지고 뭐
지금도 빚도 있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거는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상관없죠. 그러면서 자, 내 두 가지다. 내가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다. 죽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뭐 이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우리 애인들 나 죽고 있는 게 세상에 던져주겠다. 뭐 이런 어떤 나는 이미 계획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자, 내가 살았어. 무능돈을 만들겠다. 무능돈. 지금은 내가 한 80% 정도 만들 거네. 그러면은 내가 우선 즐기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 내하고 인연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면 같이 또 더 즐기고 그래서 나 살았어. 나는 죽었어. 우리가 뭐 기독교 뭐 아니 불교 이런 데서 천당과 뭐 극락 이런 게 내가 그건 인정해 주겠다. 주겠는데 그러나 나는 살았어. 나는 극락이 무엇일까? 살았어. 천당이 무엇일까? 나는 그래서 살았어. 나는 무능돈을 만들겠다. 이게 내가 하나의 꿈이라면 꿈이죠. 그러면서 내가 살다가 갈 때는 미련 없이 세상에 그냥 던져주겠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자기 식대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말 남에게 감동은 못 주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살아가면서 남을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은 더 좋고 남을 감동 준다는 것은 자기 삶이 이미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우산 저널에 이래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내 삶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